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공한 쇼핑몰들은 자사몰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공한 쇼핑몰들은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타는 쇼핑몰들을 추적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성공한 쇼핑몰들의 5단계 구조, 오늘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대표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쇼핑몰이 성공한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기준을 확실하게 일단 잡고 가야 돼요. 어떤 쇼핑몰 보고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매출이 아니라 이 순수익을 잘 남기는 쇼핑몰이 성공한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남긴 순수익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직원을 채용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진짜 성공한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은 의류 쇼핑몰로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 성공한 쇼핑몰들을 보면은 잘 나가는 쇼핑몰들은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또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쿠팡에서 월 억대 매출을 찍었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네요,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의류 쇼핑몰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갑자기 이런 광고가 막 뜨죠. 쿠팡에서 월 억대 매출을 달성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이 쿠팡으로 억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 순수익이 5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제가 앞서 말한 그 성공한 쇼핑몰에 티가 안 나더라고요. 티가 뭔가 각본이 쓰여진 것처럼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검소한 라이프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광고 영상이나 쇼폼 영상들을 보면은. 그래서 본인들이 검소해서 사치를 부리지 않고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좋은 차를 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하고 가봅시다. 자, 우리 쿠팡 의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산 주기가 늦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 잔고에 매출이 많이 올라도 현금이 없고 광고비 또한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선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통장에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차원적으로 매출과 마진은 높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할 수도 좋은 차를 탈 수도 좋은 집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쿠팡으로 매출을 많이 냈어요 라는 말을 넘어서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한 달에 5천만원, 7천만원 벌고 있다 라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쿠팡은 매출을 빨리 낼 수 있는, 많이 낼 수 있는 플랫폼은 맞아요. 그런데 결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대표님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는 통장에 순수하게 남기는 금액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순 매출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베이스의 의류 쇼핑몰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자, 여기는요, 오늘 내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출고를 했어요. 그럼 정산이 언제 되냐? 내일 바로 정산됩니다. 빠른 정산 받으시는 대표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정산 속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수수료 자체도요 3에서 6%대로 확실하게 낮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통장에 돈이 남는 속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딩이 잘 되고요, 유명한 대형 쇼핑몰들을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물론 그분들은요, 쿠팡 하시는 분들처럼 실제로 순수익을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음에도 실제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차, 좋은 집, 직원 채용, 사업 확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쇼핑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특징들을 아주 낱낱이 분석해왔습니다.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 우리도 그런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한 쇼핑몰들을 하나하나 리스트업해서 한번 봐보세요. 대표님들도 이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공한 쇼핑몰들은 자사몰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예요. 물론 이거 둘 다 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조사한 쇼핑몰은 그랬습니다. 자사몰 혹은 스마트 스토어가 메인이더라.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공한 쇼핑몰들은요, 유입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광고든 마케팅이든 콘텐츠든 고객을 끌어오는 유입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매출은 높은데요, 순수익이 낮은
낮은 쇼핑몰들을 한번 잘 봤어요. 그런 쇼핑몰들은 경우가 어떠냐면은 버티컬 커머스나 쿠팡 의존도가 높아요. 본인의 힘으로 유입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존도를 수치로 한번 표현해보면은 하이버나 4910이나 뭐 지그재그나 이런 버티컬 커머스 혹은 쿠팡, 여기서 거의 매출액의 90%가 다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사몰하고 스마트 스토어, 여기서는 총 매출액의 한 10% 정도밖에 안 난다, 또는 10% 미만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매출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은 수수료 부담, 버티컬 커머스 수수료 정말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늦은 정산 주기로 인해서 결국 순수익은 좀 낮아지고요, 통장에 돈이 없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겁니다. 유입을 만드는 방법,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유입을 만들 줄 알아야 우리가 매출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매출 안에서 순수익을 확실하게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쇼핑몰들은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요, 마진이 높다는 겁니다. 성공한 쇼핑몰들을 보니까 단 한 명도 박리담회라는 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박리담회의 끝은 바쁘지만 수익성이 낮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한 쇼핑몰들은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마진을 확실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원에서 12,000원대의 도매가 상품을 들고 왔어요. 그럼 이거를 19,800원에 그냥 올려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29,800원에 확실하게 판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가율로 따지면은 30에서 40%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소싱 루트가 다양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동대문에서 사입도 해오지만은 자체 제작을 섞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는 적당하면서 가격대는 정말 좋은 그런 상품들을 취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체 제작은요, 직조 라벨만 교체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해외 생산 있죠.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같은 해외 공장 생산 라인을 콘택해서 제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진행하려면 MOQ, 최소 수량 기준이 높긴 해요. 그런데 성공한 쇼핑몰들은 충분히 그 수량들을 소화해내면서 마진 폭을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재정 상황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성공한 쇼핑몰들은 박리담회로 막 월에 8억이든 뭐 10억이든 뭐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2에서 3억을 판매하더라도 무조건 남길 수 있는 탄탄한 마진 구조가 있는 쇼핑몰이었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특징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특징은요, 광고비 비율이 10% 이하다, 이겁니다. 성공한 쇼핑몰들은요, 하나같이 광고비 비율이 다 낮았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광고비 비율은 뭐냐, 전체 매출 중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광고를 잘해서 광고비 비율이 낮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광고로만 유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 투자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하냐, 브랜딩 기획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요, 콘텐츠 기획에다가 시간을 먼저 투자하고요, 그리고 CRM, 고객 관계 형성에다가 먼저 투자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니까 고객님들이요, 쇼핑몰을 기억하게 되고 단골 고객이 생기게 되고 한번 구매한 고객이 재구매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광고비를 줄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어떤 세팅을 잘하는 게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광고를 돌리니까 광고 효율이 남들보다 잘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치로만 딱 표현하자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의 광고비를 똑같이 태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는 쇼핑몰들에서는요, 광고 효율이 8배, 10배 뭐 이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광고도요, 어떤 뭐 광고 대행사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무턱대고 맡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매체별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거 플랫폼별로 최적화를 시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타 광고를 하면은 이거에 대한 랜딩을 어디로 잡냐, 자사몰로 잡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네이버 내에서 GFA를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랜딩을 어디로 잡냐, 네이버로 잡고요. 이런 식으로 광고 매체를 최적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진행을 할 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광고비 비율이 낮았던 이유는 운이나 감이 아니라 마케팅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비 비율이 요 정도 되더라. 네 번째 특징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특징은요, 안정적인 전환 구조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하나같이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들 있죠. 이 구매 전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3% 정도 나오고요, 잘 나오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5%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커머스 평균 구매 전환율이 1몇 %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내 쇼핑몰이 구매 전환율이 1% 정도만 나와도 나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쇼핑몰들, 순수익이 많이 남는 쇼핑몰들은 기준 퍼센테이지가 어디라고요?
3%, 많으면 5%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도 구매 전환율을 3에서 5%로 잡아야 되더라.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환율,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환 구조가 먼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환 구조라는 게 뭔데?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상품 가격대, 세 번째 설득 요소입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요, 이거 근데 뭐 당연한 거죠. 잘 나가는 쇼핑몰들은요, 사진에서 특히 어디냐면 톤이, 사진의 그런 색감이나 톤이 확실하게 딱 잡혀 있었습니다. 뭐 야외 컷이면 야외 컷, 아니면 실내 컷이면 실내 컷, 할 거 없이 그냥 둘 다 좋았어요. 그리고 구도나 이런 것도요, 되게 안정적이었고요. 코디까지 완벽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성공한 쇼핑몰 중에서요, 어떤 특별한 조명을 써가지고 인조강으로 촬영한 쇼핑몰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이거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월천트리 단톡방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되게 인조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은 빛에 대해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연광을 지금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촬영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조금 기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뭐 인조광을 써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상품 가격대 한번 볼게요. 잘 나가는 쇼핑몰들의 상품 가격대는요,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는 딱 중간값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되기 좋은 가격대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내에서 경쟁 상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경쟁력이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마진을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그런 가격대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고민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은 가격대였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진이 예쁜 청바지라 하더라도 그게 판매가가 6만 원이면 어때요? 고객님들이 딱 들어와서 봤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탈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딱 들어왔을 때 청바지가 29,800원에서 39,800원 사이다, 이러면은 어때요? 시장 가격대, 평균 가격대와 딱 맞기 때문에 뭔가 한 번 더 고민을 거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득 요소. 여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별표를 하나 칠게요. 성공한 쇼핑몰에는 무조건 이 설득 요소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득 요소라는 게 딱 단편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이 설득 요소에는 그 요소를요, GIF나 멘트, 이걸로 상세 페이지에다가 설명을 하고 이제 어필을 하는 쇼핑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였어요. 이 설득 요소라는 애가 다 들어가 있긴 했는데 어떤 쇼핑몰들은 이 설득 요소를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넣어놓는 쇼핑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쇼핑몰들 유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주기적인 라이브 방송, 여기로 이 설득 요소를 보여주고 어필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쇼핑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부류냐면 이 설득 요소를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콘텐츠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쇼폼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쇼폼으로 어필하고 얘기해주는 쇼핑몰 유형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 설득 요소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출 낮은 쇼핑몰들, 초보 쇼핑몰들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세 페이지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라이브 방송 일단 당연히 안 하고요, 그리고 쇼폼도 당연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이 나고 싶어도 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한 쇼핑몰들을 보니까 이거를 다 하고 있는 쇼핑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떤 쇼핑몰들은 이 상세 페이지에 힘을 되게 많이 주고 있었고, 어떤 쇼핑몰들은 이 주기적인 라이브 방송에 힘을 많이 주고 있었고, 쇼폼에 힘을 많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설득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성공한 쇼핑몰들은요, 전환율이 좋아서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전환 구조를 세팅해뒀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게 나오고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마지막 특징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특징 다섯 번째는요, 탄탄한 운영 시스템이 있다 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봤던 부분이에요. 성공한 쇼핑몰들도 많이 봤지만요, 성공하려다가 지쳐서 무너지는 쇼핑몰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공하려고 하다가 지치는 쇼핑몰들은요, 대표님이 너무 바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너무 바빠. 광고도 직접 세팅하고요, 상세 페이지도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택배도 직접 포장하고요, 고객 응대도 직접 해요, 그리고 피팅 촬영도 직접 하고요. 자, 이러니까 매출이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왜 그래요? 지치니까.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 와도 이렇게 혼자 다 하면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공한 쇼핑몰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역할이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쉽게 설명하면 역할이 딱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 본인은요, 매출에 직결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보통 어떤 일들이냐? 피팅 촬영, 이건 이제 쇼핑몰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직접 촬영하세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이것도 뭔가 직원 쓰기보다는 쇼핑몰 대표가 직접 나와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매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 촬영 같은 경우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세 페이지는요, 웹디들이 만들고요, 그리고 CS는 담당 팀장이나 직원분들이 전담을 하고 있었고요, 택배는요, 풀필먼트 업체를 쓰거나 자체
배송팀이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업무들을 분산시켜 뒀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갑니다. 이 성공한 쇼핑몰들은요, 쇼핑몰 초창기부터 차근차근 외주, 채용, 그 다음에 분업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쇼핑몰 매출이 아직 낮아. 그래도 이 시스템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매출이 높아졌을 때 배송은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초반부터 탄탄하게 일단 그림이라도 그려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월천트리 대표님들께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배송 업무라도 올빗 풀필먼트를 써가지고 초반부터 써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문이 터졌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문이 터졌을 때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정신이 없어서 다시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매출이 아직 낮다 하더라도 이후에 매출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분업화를 하고 시스템을 설계할지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놔 보세요. 이 5번째 특징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은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지 체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정리하자면 성공한 쇼핑몰들은 대표가 모든 걸 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스템화된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건강한 쇼핑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쇼핑몰에 대한 특징 5가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특징은 알겠고 나도 저렇게 성공한 쇼핑몰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이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한다면은 딱 이 순서만 지켜서 하시면 됩니다. 전환 세팅부터 기본 유입, 심화 유입, 락인 재구매, 그 다음 마진 구조 고도화입니다. 쇼핑몰 창업 후에 성과가 안 나오고 망하는 쇼핑몰들을 보면 전부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 1, 2단계 있죠? 이게 1단계고 2단계인데 이걸 뛰어넘고 이 3단계 심화 유입만 죽어라 공부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메타 광고라든지 GFA라든지 숏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집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매출 볼륨의 핵심 키는 맞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1단계와 2단계, 이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3단계가 힘을 발휘하는데 그거 모르고 1단계, 2단계 다 뛰어넘고 3단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성과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니까 어때요?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다 뛰어넘고 어디로 가냐? 이 5단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단계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자체 제작이나 중국 사입 이런 게 있거든요. 보통 우리 의류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면은 자체 제작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류 쇼핑몰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체 제작에 대한 로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5단계부터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단에 1, 2, 3, 4단계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될 리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자체 제작에 실제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재고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전환 구조 세팅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딱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답만 내릴 수 있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내 쇼핑몰이 지금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건지가 정해져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상품 기획을 할 때 그 A 상품의 메인 셀링 포인트를 알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품 소싱인데 지금 팔리는 상품의 디자인과 가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매욕을 자극하는 그 사진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는지. 어떤 분들 보니까 어떤 사진이 예쁜 사진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직 1단계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1단계에서 어떤 사진이 예쁜 사진이고 잘 팔리는 사진인지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걸 공부하고 나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세 페이지 제작에서는 내가 만든 상세 페이지 안에 설득 요소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냥 밴딩 팬츠라고 해서 스판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또는 허리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말고 진짜 그 팬츠를 판매하기 위한 그런 설득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단 하나라도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일단 하던 거 일단 다 내려놓고 다시 1단계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첫 번째 단계가 전환 세팅이냐?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이 전환 세팅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쏟아지는 유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폭포가 있어요. 제가 그 아래에서 소주잔 하나, 그 작은 소주잔 하나로 그 쏟아지는 물을 받으려고 한번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이 많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은 그 소주잔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소주잔이 아니라 큰 바가지를 들고 이렇게 폭포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많은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먼저 키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전환 세팅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
가지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내렸다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기본 유입 파트예요. 유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이제 유입을 조금씩 넣으면 되는데 그 첫 시작이 기본 유입입니다. 볼륨은 폭발적이진 않지만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해당 파트에 속해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꾸준한 상품 등록인데 요거는 제가 목표를 1일 1업데이트라고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대형 쇼핑몰들 가보면은 이 목표를 하루에 막 3개에서 5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에 많은 상품을 업데이트하는 쇼핑몰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초반에 내가 1인 사업자일 때 따라가려고 하면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딱 하루에 하나를 제대로 업데이트한다. 이거를 목표로 잡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개 업데이트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개 업데이트 해야 되냐의 질문이 하루에 하나 딱 요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 요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보기 전에 요거 1일 1 업데이트인데 요게 왜 기본 유입에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설명드려보면은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상품명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상품 등록이 기본 유입 파트 첫 번째 요소입니다. 계속해서 상품을 등록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점유할 키워드의 양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상품 등록을 하는 게 기본 유입의 요소가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번 같이 볼게요. 얘네 두 개는 한 세트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깔아두는 광고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많은 대표님들이 물어보세요. 리뷰가 0개일 때 광고를 돌리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는 리뷰가 0개일 때 광고를 돌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얘네들은 볼륨이 낮은 검색 광고이고 비교적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테스트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상 업데이트를 할 때 바로바로 돌려볼 수 있는 광고로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이거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가 아직 쇼검이랑 파워링크를 세팅할 줄 모르고 운영할 줄 모른다면은 2단계로 다시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버티컬 커머스 있고요. 다섯 번째 자사몰 세팅 있는데 요거 두 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것들도 2단계 기본 유입 파트에서 전부 준비를 합니다. 버티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이 15개 정도 되면은 바로 입점을 하세요.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유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사몰의 경우는 처음 세팅을 하면은 유입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다음 3단계에서 심화 유입 파트를 배울 건데 그때에 이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해 두는 겁니다. 이전에는 광고 효율 때문에 그 메타 광고 효율 때문에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은 자사몰을 세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젠 아닙니다. 강력한 무료 마케팅 도구인 쇼폼이 있으니까 지금 2단계에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2단계를 넘어가려면 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버티컬 커머스 카페24 얘네들을 동시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거를 뭐 유료 프로그램을 써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무료로 HTML로 해도 되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러면 다시 2단계로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광고를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yes라고 나왔다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라면은 다시 2단계로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심화 유입 파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부터 해가지고 버티컬 기획전, CPM 광고, 그 다음에 메타 광고, GFA 광고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쇼핑몰 마케팅과 광고 이거의 핵심이 여기 3단계라고 봐도 되겠죠. 제가 보니까 분명 이 5가지 중에서 본인 쇼핑몰과 맞는 전략들이 딱 있었어요. 자, 물론 이 심화 파트 5가지 요소를 전부 다 하셔도 좋겠지만은 내 쇼핑몰들과 맞는 것부터 효율이 나는 것들부터 하나씩 건드려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시점에서 효율이라는 것이 나려면은 아까 앞전에 1단계와 2단계를 먼저 거치고 넘어와야 여기 3단계에서 효율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제 심화 유입만 파게 되면은 광고비만 날리거나 쇼폼을 만들어도 효율이 나지 않아서 지치게 되니 꼭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심화 파트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오늘 강의에서 다 다루면 좋겠지만은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팅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 쇼핑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하고 돌아오는 주부터 한번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화 유입 파트까지 거치고 나면은 내가 목표했던 1차 매출이 달성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4단계 재구매 락인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는요 단순히 유입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요 고객을 잡아두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파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적용하셔야 광고비 비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자, 여기 4단계에서는요 핵심 키워드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CRM입니다. 영어라서 좀 살짝 낯설게 느껴지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객 관계 관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라이브 방송, 오프 채팅방, 그 다음에 DM 앤 소통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라이브 방송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여기 라이브 방송 한번 방송할 때 많이 팔려고 하지 마라. 많이 팔려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많이 팔리면 좋죠. 그런 게 아니라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 관점은 뭐냐? 신뢰도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정 시간을 딱 정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뭐 2번, 3번, 4번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고정적으로 그 시간대에 계속해서 방송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객님들로부터 하여금 이 쇼핑몰은 라이브 방송을 고정적으로 하는 쇼핑몰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시간, 라이브 방송 시간 안에는 어떤 물건을 막 팔려고 하기보다는 콘텐츠라든지 소통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은 훨씬 효율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픈 채팅방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라이브 방송에 모인 고객님들을 고정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할인 정보라든지 신상 미리 보기라든지 히든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은 조금 더 특별한 혜택을 소개해주는 공간이죠. 여기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명만 들어오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DM 그 다음에 스토리인데, 요거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리고 쇼폼을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DM으로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자, 이때 이 DM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답변을 한 다음에 이걸 캡처하세요. 캡처하실 때 아이디가 잘 보이지 않도록 아이디는 가려주시고요. 캡처해서 내 스토리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만 하던 고객들도요, DM을 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DM을 딱 보내기 시작하면은 그게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도 무물이라든지 아니면 투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내의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참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고객님들도요, 오픈 채팅방으로 유입시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하게 되면은 점점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이 유입이라는 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외에도 잘 나가는 쇼핑몰들은 고객 DB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엑셀 파일로 활용해가지고 CRM 자산을 만드는 데 힘을 굉장히 쏟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꼭 거쳐야 광고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단골 고객층까지 어느 정도 쌓였다면은 다음 단계인 5단계 마진 구조 고도화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이 팔기가 아니라 더 많이 남기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거였냐면 전환 구조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기본, 심화 해서 유입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유입된 고객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 구조 위에다가 마진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중국 사입부터 국내 생산, 해외 생산입니다. 자, 요거 하나씩 한번 다뤄볼게요. 중국 사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딱히 더 깊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저희 멤버십에서 플랫폼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멤버십 대표님들은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중국 사입으로 같은 상품의 원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요거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내 생산, 요거 한번 가보면은 이거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뭐였냐면 거래가 활발한 도매처를 활용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국내에 있는 공장을 컨택해서 제작을 그냥 진행하면 됐었어요. 여기서 국내 생산의 장점은 뭐냐면 원가를 막 드라마틱하게 낮출 순 없어요, 이거는. 근데 MOQ가 낮다는 게 되게 장점입니다. 국내 생산은 1000장 단위로 안 해도요, 한 50장, 100장부터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대신에 이제 원가는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리오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국내 제작을 할 줄 모른다면은 요것도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5단계 끝판왕 해외 생산,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도 이 해외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을 제가 한번 보니까 6년이더라고요. 6년째. 지금이 돼서야 이제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렵지만은 꼭 해내야 되는 파트예요. 이 해외 생산은요, 리오더 기간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길어요. 그 다음에 MOQ도 정말 높습니다. 최소 수량이라고 하는 그 기준도. 근데 뭐가 엄청나게 장점이냐면 원가가 드라마틱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공한 쇼핑몰들이나 브랜드들은 전부 뭘 하고 있냐? 이 해외 생산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UX 클로 있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국에 매장 엄청 많잖아요. UX 클로. 원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이 세 번째 전략은 초보자가 지금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쇼핑몰 구조가 갖춰지고 유입과 재구매 구조가 설계된 이유라면은 이거를 꼭 도전을 하셔야 우리가 마진 폭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진 구조 고도화 5단계는요, 쇼핑몰을 단순 매출 비즈니스에서 진짜 수익형 비즈니스로 전환시키는 핵심 전략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계까지 도달하면 시스템, 재구매, 고마진 모든 걸 갖춘 쇼핑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순서대로 따라오시면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뭐 했어요? 전환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유입 세팅을 했고, 세 번째 심화 유입 세팅을 했고, 그 다음은 유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유입 내에서
광고비를 최소화하고 마진폭을 올려서 순수익을 늘리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5단계 중에서 내 쇼핑몰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하나씩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은요, 운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구조와 순서로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구조와 순서를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